경주 시내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릉원 역사지구는 꼭 방문하시게 되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대릉원뿐만 아니라 첨성대와 석빙고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다녀와 봤습니다. 경주는 경상북도에서도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 경주 시내에는 위와 같이 황리단길, 대릉원, 첨성대, 석빙고가 이어져 있어 한 번에 다녀오기 좋습니다. 저는 황리단길에서 출발하여 대릉원, 첨성대, 월성, 석빙고 등을 다녀왔는데요. 대릉원을 둘러보는 데는 1시간, 첨성대는 30분, 그리고 월성과 석빙고는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천히 여유있게 둘러보는 데 약 2시간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차량을 주차하실 분들은 황리단길 뒤편으로 위치한 노상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가 쉽지는 않고요. 대릉원에서 첨성대로 이어지는 중간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이 넓고 좋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릉원은 신라시대 고분군으로 천마총과 미추왕릉이 대표적이고, 첨성대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이며, 석빙고는 조선시대에 축조한 얼음 저장고입니다. 대릉원에서 들어오면 연못과 고분군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로 입구에는 천마총도 볼 수 있습니다. 천마총은 원래 대형 고분을 발굴하기 전에 경험과 정보를 쌓기 위해 먼저 발굴을 진행했던 고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굴을 하다 보니 천마총도 그 당시에는 규모가 가장 컸고 원형에 가까운 고분이었다고 하네요. 천마총 내부에는 시신을 매장했던 관과 부장품 등이 보이고, 황금으로 된 신발, 허리띠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마총을 나와 좀 더 걸어보겠습니다. 대릉원 지구는 경주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조용하여 걷기에 좋았습니다. 미추왕릉도 보입니다. 대릉원 지구의 고분은 대부분 무덤 주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추왕릉은 상대적으로 무덤 주인이 미추왕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미추왕릉을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면 대릉원 지구가 끝나고 곧이어 첨성대 지구가 나옵니다. 첨성대 지구는 전체적으로 탁 트여 있는 드넓은 공간이며 역시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단벌레 전기차를 탑승하여 한 바퀴 크게 돌아볼 수도 있네요. 저는 천천히 걸어 첨성대로 향했는데요. 첨성대 지구는 매우 넓었지만 그만큼 관광객,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또 한편으로는 기울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당시 천문관 측이 국가 행사였던 만큼 첨성대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을 테고, 비록 평지이긴 하지만 사방이 트여 있어 별도 어느 정도 관측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첨성대에서 석빙고로 향했습니다. 이정표에서 반월성을 보고 가면 되는데, 길을 가다 보니 우측에 또 멋진 숲이 있어 잠시 돌아보았어요. 월성은 반달 모양처럼 생겨 반월성이라고도 하며 신라시대 천년 동안 왕들의 주 생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인공 연못인 해자는 잘 보이네요. 월성에 도착하여 오르막을 약간 올라가면 아주 탁 트인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코스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참을 걸었고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천년 전 왕들의 공간에 서 있는 것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걸어 마지막 석빙고로 가보았습니다. 석빙고는 조선시대 축조된 얼음 저장고인데 사실 그 자체만으로 크게 볼 건 없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석빙고 내부 울퉁불퉁한 바닥은 얼음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설계한 것이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점을 이용하여 더운 공기가 천장 에어포켓에 갇혀 빠져나가도록 하여 얼음이 녹는 속도를 늦춘 것이라고 하네요. 영상으로 보는 것이 석빙고의 전부이긴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릉원, 첨성대,
석빙고로 이어진 역사지구. 전체적으로 여유를 갖고 걷기에 좋고 신라 시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인 만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릉원의 경우 야간 개장도 있어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